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멋진 뷰를 가진 행사장에서 런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워커힐 에스턴 하우스라는 배우 현빈님과 손예진님께서 결혼하신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안쪽에 있는 소렌토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 것이 특징인데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 단종이 된다 안 된다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단종되지 않고 그대로 출시가 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전 출시된 산타페 풀체인지에는 2.2 디젤이 없었으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이 출시가 되어서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산타페처럼 완전히 모든 부분이 바뀌진 않았고요. 지금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후면부의 테일라이트, 그리고 하단 범퍼, 그리고 전면부 프론트 범퍼 위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먼저 전면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서 이 헤드라이트가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는 기아 자동차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세로형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차를 위쪽으로 높아 보이게 볼륨감 있게 느껴지게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캐딜락 같다라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캐딜락도 이렇게 세로형 헤드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일체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전면부는 역시나 여기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주간 전주 등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단부 범퍼도 좀 깔끔하게 바뀌었고, 기아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 시등을 한번 켜봤는데 이렇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 형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드르륵 들어오는 방향 시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등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봤을 때 확실한 존재감을 표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방향 시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이 세로형 주간 전조등은 그대로 있고 여기 위에 라인만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부 휠 같은 경우 그래비티 트림이 아님에도 완전히 이렇게 올블랙 휠이 제공된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휠은 18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트림이에요. 그래서 측면부에서는 역시나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바뀐 부분은 여기는 테일라이트가 원래는 세로형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부 그래픽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방향식을 켰을 때 전면부와는 달리 순차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모두 다 한 번에 점등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후진 가이드 램프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리플렉터 같은 경우 하단 범퍼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여기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타페와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산타페 같은 경우 테일게이트를 완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입구 자체가 좀 더 산타페가 넓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 짐을 가지고 일정 거리 이상 스마트 키를 가지고 멀어질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2열이 분리형 캡틴 시트로 되어 있고, 신형 소렌토 역시나 5인승과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 시트 베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3열을 세워 보겠습니다. 3열을 세웠을 때 트렁크 공간, 이렇게 끈으로 세워주시면 되고, 3열 세웠을 때 트렁크 공간인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3열을 세웠을 때는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3열을 폴딩해야만 넉넉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기 안쪽에 리어 와이퍼가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안겨주게 되고, 지금 후면부 위쪽에 보면 여기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두 개의 역할은, 하나는 여기 안쪽에 있는 디지털 미러 카메라고요, 다른 하나는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차는 이렇게 살펴보고 한번 인테리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부분과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뒷좌석에서 한번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뒤에 타서 1열을 보여드리게 되면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요 사양들은 산타페와 거의 동일해요. 산타페는 풀 체인지긴 하지만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이런 핵심적인 부품들은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커브드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센터 패시아 여기 중앙 부분,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 상하로 4개의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가로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디자인이 소렌토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또 SUV스러운 좀 강인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디자인이 이번엔 좀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다이얼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투톤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이번엔 앞좌석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네, 도어를 열고 닫는 느낌 자체는 산타페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타페 도어가 좀 가볍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고, 여기 시트의 패턴이 약간 나뭇잎처럼 변경이 되었어요. 패턴이 변경되었고, 여기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여기 레그 서포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페달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어 있고요. 트림별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추지대도 네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전동식 텔레스코픽 적용되어 있고요. 한번 타볼게요. 네, 확실히 앞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테두리 부분도 날카롭지 않게, 제가 이렇게 손을 비비더라도 전혀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핸들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컬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소재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물리적 버튼이 많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뭐 반지하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도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송풍구도 아주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이얼 그대로 있는데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는 지문인식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개인화 프로필 설정할 수 있고, 컵홀더는 따로 커버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제 팔을 넣으면 제 팔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 깊이감 가지고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 등받이 각도 조절과 앞뒤 조절,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버튼까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만졌을 때는 좀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엄청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수입차 시트처럼 엄청 탄탄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조금씩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손잡이 부분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SUV다운 그런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손잡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를 지원을 합니다. 옵션으로. 근데 산타페는 보스를 지원하고, 소렌토는 크렐 오디오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에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이고요. 이 가운데 송풍구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게 소렌토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12V C거잭이 있고, 파워 아울렛까지 220V 잘 되어 있네요. 여기도 C타입이에요. C타입 충전구 왼쪽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는 수동식 선블라인드 제공되고 있고, 또 산타페와 다른 점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라는 점입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작은 게 있고 뒤에 조금 더 큰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개방감 부분에서는 소렌토가 조금 더 넉넉한 개방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 통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슬라이딩 가능하고, 여기 왼쪽에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팔걸이 통해서 팔걸이의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을 보여드리면 헤드룸은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6인승 같은 경우에 2열 헤드룸은 아주 넉넉하고, 시트를 가장 뒤로 눕혔을 때도 정말 편한 포지션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는 2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트림은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왼쪽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지금 보면 이 차량 휠도 블랙이고, 이 그래비티 차량의 컬러도 블랙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확실히 이런 부분에 좀 스타일리시하게끔 외관을 신경을 좀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이나믹 시퀀셜, 여기 주간 전조등이 방향시 등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컬러 지금 딱 비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실물로 궁금하셨던 볼케닉 샌드 브라운이라는 외장 컬러입니다. 네,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 브라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약간 모래빛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회색 느낌도 나면서 완전한 브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회색과 브라운, 약간 그레이 컬러에 브라운 잉크를 몇 방울 떨어뜨린 듯한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상당히 잘 어울려요. 좀 차를 조금 더 터프하게 만드는 외장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신형 소렌토 외장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좀 더 볼드하고 좀 더 터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외장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차는 자연광 밑에서 봐야 차의 매력과 차의 라인, 이런 볼륨감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보면 하이그로시와 무광 파츠들을 아주 적절히 썼고, 나름 뭐 크롬 파츠나 이런 것들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비티 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도 그래비티 트림이고, 지금 여기 계단 위에 있는 차량도 그래비티 트림입니다. 근데 휠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에요. 추가 금액이 있는 차량이고, 그래비티 트림 선택했을 때는 여기 전면부 그릴과 하단 범퍼, 휠, 사이드 미러, 저기 있는 측면 가니쉬와 윈도우 테두리 라인, 그리고 루프렉,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블랙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산타페 블랙 잉크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 블랙 잉크가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부 좀 더 볼까요? 그릴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그릴의 구멍 자체가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트림은 약간 오프로드 느낌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도시명 SUV로서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익스테리어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화이트 컬러 혹은 블랙 컬러와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 컬러는 대비가 완전히 선명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어떤 파츠가 다른지 한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화이트 컬러와 그래비티 컬러의 조합도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따로 블랙 잉크처럼 이 엠블럼을 블랙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블랙으로 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블랙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좀 이 구멍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파츠들 컬러도 다르고, 휠 디자인도 약간 EV9처럼 되어 있죠.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 측면 가니쉬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블랙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 윈도우 몰딩 부분 테두리도 블랙이고, 사이드 미러 커버도 바디 컬러가 아니라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투톤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블랙입니다. 블랙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좀 전에 안에서 봤던 밝은 브라운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이 좀 전에 봤던 시트의 패턴과는 좀 다르죠. 이 사이드 옆구리 부분만 이렇게 퀼팅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와 엉덩이 부분은 퀼팅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핸들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1열과 통일성을 갖춘 시트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6인승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비티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 위쪽에 있는 그래비티 차량인데 이 컬러도 멋져요. 좀 전에 제가 자세히 보여드렸던 볼케닉 샌드 브라운도 느낌이 있었지만 네, 휠은 18인치가 적용되어 있고 휠 캡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약간 스타 모양,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블랙, 전체적으로 이번에 블랙 휠을 많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소비자들이 이 SUV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릴 디자인이 다르고 하단 범퍼 컬러라든지 사이드미러, 윈도우 몰딩, 루프렉 이런 부분들이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엠블럼이 저는 계속 여기 눈에 거슬리네요. 이 컬러도 블랙이었다면 참 멋졌을 텐데 이 부분이 두고두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인승 모델 기준으로 3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열은 아마 산타페만큼 넓진 않을 거예요. 3열을 들어가게 되면 통로, 6인승이기 때문에 통로가 있는데 팔걸이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성인 남자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앉았는데 이 시트를 좀 뒤로 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밀어 볼게요. 네, 시트 포지션을 이 정도, 무릎이 닿지 않는 정도로 맞추고 등받이를 좀 세우겠습니다. 너무 눕히면 좀 그러니까 등받이를 적당히 세우고 제가 이 상태로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3열을 앉았을 때는 확실히 제가 얼마 전에 산타페를 탔었잖아요.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레그룸 부분이라든지 헤드룸 부분이 좀 넉넉하게는 못 느껴집니다. 지금 무릎도 닿고 있고 좀 시트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송풍구도 있긴 있고 C타입 포트 있고 그리고 뒤에서 산타페랑 똑같이 이렇게 풍량 조절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여기서 접을 수 있고 12V 시거치까지 있고 그래서 있을 건 다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헤드룸을 보여드리면 여기 머리 뒤도 아니고 이 중간쯤이 닿습니다. 머리를 뒤로 기대면 여기 머리카락 중간 정도가 닿고 확실히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산타페보다 확실히 답답한 느낌은 있기 때문에 아마 7인승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6인승인데 3열에 사람이 자주 탈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꼭 한번 직접 앉아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노블레스 트림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차량들과는 휠 디자인이 달라요. 이제 유일한 노블레스 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휠캡 같은 경우에도 스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일단 후면부 한번 볼게요. 후면부에서도 차이점이 있는지 휠 디자인이 일단 확실히 달랐고 이제 사륜구동이 적용되었을 때는 K9처럼 이렇게 4X라고 따로 배지를 통해서 사륜구동 적용 유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유일한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3열도 있는데 여기가 벤치형 시트로 되어 있죠. 벤치형 시트로 되어 있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앞뒤 슬라이딩으로 여기 앞뒤 조작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투톤 스티어링 휠을 포함해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 배치라든지 옵션 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산타페와 동일한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 CCNC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업데이트도 다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최신의 정보 그리고 차를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공조 장치가 나오게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홈, 맵, 서치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고 멋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누르면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참 머리를 잘 썼어요. 깔끔하면서도 멋진 그런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동 버튼은 여기 왼쪽에 상당히 조그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뷰가 멋진 곳에서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일단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트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 구형 대비 18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산타페와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산타페 기본 트림 익스클루시브 대비 225만 원 더 저렴한 것이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구형 모델 대비 199만 원이 올랐고요. 산타페 프레스티지 트림 대비는 171만 원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 대비 185만 원 금액이 상승이 되었고 산타페 캘리그라피 사양 대비는 454만 원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비티 차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래비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모델 대비 175만 원이 올랐고 이 산타페 캘리그라피와 비교했을 때는 355만 원 저렴합니다. 이거는 물론 옵션가를 뺀 금액이고 딱 트림에 대한 금액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옵션을 이렇게 저렇게 넣다 보면 또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컬러, 제가 안 보여드린 컬러 색감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화사한 컬러고 네이비와 약간 크림 인테리어 조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사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외장 컬러를 모두 다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이 옆에는 그물이 있어서 수납할 수 있게끔도 되고 있고, 제가 후면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후면부 디자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부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곳에서 소렌토 런칭 행사를 해서 그런지 소렌토가 더욱더 고급스럽고 멋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로는 신형 소렌토의 세부 옵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물 외관 리뷰 그리고 내부 리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긴다면 또 시승기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실물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